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장세의 정전멘토입니다. 오늘 시장은 거래소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거래소는 약보합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은 0.4%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차이가 나죠.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, 오전장이지만 규모 면에서만 보게 되면 조금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,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잔소리는요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. 자, 먼저 전화상담은요, 02-3153-2611 그리고 2612번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.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좀 받기 위해서 전화기를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,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. 문자는요,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,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.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상담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혜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요, 멘토링 서비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네이버네요. 80만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.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. 80만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약간이 아니라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,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. 자, 반면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,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해외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구글이라는 기업과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이버랑 같은 유사한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지금 같은 경우 구글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럼 결국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조정을 조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80만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. 약 한 83만원 정도, 오늘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홀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분할로 좀 차익해주는 관점, 즉 20%니까 절반 정도로 좀 차익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. 매수가가 80만원이니까 80만원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롯데케미칼이네요. 26만 5천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상담을 하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은 대형주가 아마 롯데케미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롯데케미칼을 좀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까지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최근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금일 회복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대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,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부분들은 중국 지표가 돌아서야 됩니다.
그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만 화학 섹터들도 나름대로 주가에 대해서 탄력성을 좀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근데 중국 지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힘없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일단 관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5일선을 저항대로 맞고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거든요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. 지금 26만 5천 원인데 지금 자리대가 19만 5천 원대란 말이에요. 손절 라인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20%가 넘는, 25%가 넘는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도 20%란 말이죠.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 종목 좀 길게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. 왜냐면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중소형들이 나름대로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보일 것 같고,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정도 때까지는 눈 감고 버티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결국엔 손절가는 의미가 없고요. 월봉상 보시게 된다라면 23만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죠. 우선 이 자리대까지는 꾹 참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하반기 정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세코닉스네요. 26,700원에 비중이 30%라고 말씀을 하셨네요. 자, 세코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세코닉스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기업이었었습니다. 그죠? 주가가 6,000원대에 있다가 33,000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. 바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죠.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 쓰임이 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죠.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기기라든가 CCTV라든가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겠죠.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쓰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과는 좀 달리 성장성이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일단은 우려감이 좀 표시가 됐었고,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 우려감까지 나왔죠.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다 이러면서 많이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. 즉 IT 부품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그나마 세코닉스는 상당히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. 그렇다면 결국엔 이 자리대에서는 조금 매도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물론 뭐 이 M&A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하나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우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24,500원 정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권역이죠. 27,000원이 넘어가는 자리대 한 27,500원 정도 이 자리가 된다라면 조금 차익을 좀 해보는 그런 관점, 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? MC넥스에. MC넥스요. 예, 예.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. 15%고요. 네. 12,000원에 매수했습니다. 12,000원이요? 예. 네,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이유는 잘 없고요. 네, 많이 빠져서. 예, 많이 저점인 것 빠져서 같아서. 바닥 있는 줄 알고. 네, 그죠? 근데 참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하고 하락했을 때의 모습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. 지금 뭐 이렇게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 요 선들이 보이시죠? 예, 예.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. 상승을 했을 때는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하락을 할 때는 같이 빠지죠. 이동평균선도 같이 밀려 내려오죠.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즉 4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
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역배열 종목군들이에요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? 예, 예. 자,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셨나요?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나요? 단기로 봤습니다. 그죠? 단기로 보셨죠? 단기로 보셨다라면 낙폭과대가 들어왔을 때 즉 몇 퍼센트만 먹고서 나오는 전략을 취하셨어야 돼요. 자, 우선 12,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물려있는 경우인데 우선 저점 자리대가 1,700원 자리대죠? 예, 예. 이 자리대를 일단 깨지는 않네요, 보니까. 예, 예. 지금 보니까 쓰리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까 조금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중기적인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죠. 21선 자리대 한 11,300원, 11,400원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. 그러면 전략은 11,400원을 넘어가는 시기에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나요? 아니면 거래량이 없나요? 거래량이 없네요. 그죠? 거래량이 없죠? 그러면 이 자리 못 넘어갑니다. 저항대에 부딪혀 다시 밀릴 거란 말이에요.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쓸 거거든요? 만약에 쓴다면은 홀딩을 해보셨고 한 12,000원 매수가 정도까지 한번 가보시고요.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11,400원, 11,500원 요 자리대까지 오잖아요? 거래량이 없이? 예. 그럼 한 번쯤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실 때는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하시는 게 좀 좋아요. 예. 아시겠죠? 예. 네, 성공투자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전화 상담 했으니까요.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YG1이네요. YG1을 1,100원에 과감하게 100% 몰빵. 자, 올인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죠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YG1. 1,100원입니다. 1,1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일단 이 매수를 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박스권역이 이탈했단 말이죠. 자, 우선 대충 이 박스권역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리는 부분들,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, 하락에 대해서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결국에는 1,800원 정도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. 아마도 이게 2대 주주가 이스라엘 기업, 이스카가 아닌가 싶은데 맞네요. 지금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, 나름대로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1,100원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입니다. 1차적인 저항대고 그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11,000원 부근대, 1,700원에서 11,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자, 1차는 1,100원, 2차는 1,500원에서, 1,700원에서 11,000원. 요 정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가급적이면 이 1,100원 자리대 있죠? 이 자리대는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11,0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, 약 한 9,2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SK이노베이션이에요. 138,000원이네요. 15%를 매수를 하셨네요. 자, SK이노베이션을 좀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. S51 마찬가지고요. GS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전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상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유 가격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주봉이거든요. 주봉인데 과거에는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, 마진 스프레드가 상승이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. 이때 아마 정유사 쪽에서의 이익치가 그나마 좀 좋았을 겁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80불대에서 한 110불 이 사이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는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
아마도 이게 본격적으로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려면 아마도 한 120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정유주, 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뚫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추세대를 넘어섰습니다. 그럼 조금 더 상승을 할 여력들은 남아있고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이 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렇다면 그 자리대는 약 한 14만 2천원 자리대입니다. 14만 2천원 자리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. 근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지금 13만 8천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간의 손실권역이란 말이에요. 만약에 저라면 이 13만 8천원 이 자리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조금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정유 섹터는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 이때부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. 파인 디지털을 먼저 해드릴게요. 파인 디지털이 6,496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네요. 자, 파인 디지털 한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,400, 거의 6,500원 정도예요. 6,500원 정도. 6,496원이니까 조금 물려있죠?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올라가더라도 한 7,0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7,000원 언저리 요 자리대에 매도하고 나오자.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. 10만원 10만원에 5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많이 빠졌죠? 그죠? 5만 4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죠. 실적이 안 좋았다. 근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. 5만 4천원대에 형성됐던 주가가 7만 7천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었고요. 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.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쫙쫙쫙 뻗어나가기는 힘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건설주들을 본다라면 대형 건설사를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활성화란 말이에요. 그죠? 거기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현대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한신공영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단 말이죠. 또 하나 시멘트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죠. 성신양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. 즉 내수 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삼성그룹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. 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거. 다행히 5%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하셨습니다. 그죠? 그렇다면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는 마세요. 그 돈 갖다가 다른 종목군들 매매를 하셨다가 하반기 정도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는 맞아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전고점 자리대죠. 한 8만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그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이죠. 자, 다음 종목은 뭐냐면 신일전자입니다. 1910원. 신일산업이네요. 자, 신일산업을 1910원에 1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신일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뭐 이 종목 올라간 게 그 M&A 적대적 M&A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죠. 자,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배구조를 한번 봅시다. 최대 주주가 11%, 우호지분 한 20% 정도밖에 안 되네요. 근데 이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죠. 탐낼만 하네요. 일단 뺏어가 볼만 하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풍기가 많이 나갈 때는
여름에 잘 나가죠. 그리고 2분기 전부터 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. 그죠?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서서히 이제 여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,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너스로 나온 게 이제 뭐 적대적 M&A나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. 자,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전고점 자리 때 매물 저항대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이게 한 2,000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거래량 부분들을 보니까 상승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졌고, 그냥 고점권역, 이 2,000원권역에 있을 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2,000원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우선 191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이게 단기 종목이니까 17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2,000원을 넘어서 이 전고점 자리 때 2,300원 언저리까지도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1차 2,000원, 2차 2,300원 요 정도 좀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자, 다음 종목은요, 동부제철이네요. 동부제철 3,800원에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동부제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철강 섹터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. 근데 3,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,000원 이탈하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. 3,8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. 그죠? 3,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 한 20% 가까이 손실 중이란 말이죠.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. 3,000원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, 올라갔을 때 3,5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그냥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당첨자입니다. 자, 당첨자 0833님 세코닉스 신청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잔소리죠. 마지막 잔소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수는 크게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대신에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. 지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죠. 그러한 모습들 상반기 정도는 아마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,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티가 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강연의 고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이죠. 3월 8일입니다.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.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죠. 5호선과 9호선,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. 3번 출구 나오셔서 좀 올라오시다 보면 우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. 우회전 하셔가지고 50m 정도만 내려오시게 되면 좌측에 HMC 투자증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강연회를 하는 멘토는요, 정재훈 멘토, 그리고 기업탐방클럽이죠. 조민규 멘토가 처음 선보이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. 문의사항은요, 1577-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